들어온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, 토요일날 구도를 좀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할 내용은 우선 그 31장 뒤쪽에 그 퍼블릭 기준이랑 일단 우리 지난번에 네 가지 그 지난 30분 때 얘기 좀 하는데 템플릿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스크립트에서는 많이 안 하고 개요만 좀 했습니다. 암호화 쪽이라든가 보안 쪽 여기는 생각보다는 네트워크 시간 다루기는 좀 차고 따로 우리가 목을 좀 해야 됩니다. 그게 공부하는 것도 그냥 정보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보안 이쪽은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과목도 따로 있어요. 우리 4학년에 보면 정보 보호인가 보안인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암호화 자체도 있고 그리고 ID 서버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. 근데 네트워크 시간을 배우는 건 기초적인 거라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개요 위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보안 쪽에 스킬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안을 우리가 제공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야지 메시지가 스큐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첫 번째가 confidentiality, integrity, authentication, non-repudiation. 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메시지, 내가 보내는 메일, 파일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각각을 다 했었죠? 그죠? 물어봅시다. confidentiality 뭐죠? 기밀성 의미로 어떤 얘기입니까? confidentiality. 다음 주 우리 목요일이 기말고사잖아요. 그죠? 힌트를 쳤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안전하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 confidentiality 우리말로 기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암호화를 해서 이러는데 우리 어제 오늘 그 뉴스의 첫 번째 탑 기사가 뭡니까? 연평도 말고 나사보다 더 큰 뉴스 있습니다. 위키릭 사이트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들 알아요?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. 뉴스에 보면 위키릭스에서 미국의 외교부 미국 문서들이 공개된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진짜 미국 정부한테 치명적인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. 정부의 보안 문서예요. 보안 문서들이 적어도 한 30년 이렇게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들을 이렇게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가지고 공개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비밀 문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메일 파일들이 confidential 하다라는 게 비밀스럽게 뭔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유지가 되어야지 내가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메일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인테그리티 뭡니까? 인테그리티 뭐죠? 무결성이 뭡니까? 무결성 DB 시간에 배웠죠? 안 배웠나요?
그렇죠. 뭐 어떤 얘기가 무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. 한마디로.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.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원래 메시지랑 동일한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authentication 뭡니까? 이걸로 인증이 뭡니까? 이게 내가 한 거다, 내 거다, 이거 만든 거다. 여러분도 인증하자, 인증. 그죠? 인증샷. 이런 거 하죠? 그죠? 인터넷 게시판에 인증, 본인 인증, 이겁니다. non-repudiation. 이건 뭡니까? non-repudiation. 이게 뭐죠? 우리말로 뭡니까? 우리말로 용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, 그러면? 구인방지. 우리말이 어려워요, 그죠?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? 쉽게 얘기하면 오리발 내밀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막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스팸을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인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. 이런 걸 통하면 메시지가 해킹이나 기타 이렇게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을 만족하려고 우리가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고 시메트릭 키를 도입하고 퍼블릭 키를 도입하고 해싱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관점을 이게 기밀성이 만족되는가, 인테그리티가 만족되는가, 인증이 되는가, 리퓨테이션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. 이건 이제 개체, 사용자 인증, 이건 메시지 인증 이런 얘기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메트릭 키와 시메트릭 키. 그 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? 암호화를 한 거죠.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비밀이 유지가 된다는 걸 했었고, 인크립션 우리가 시메트릭 키는 쉐어드 키 가지고 했었고, 그냥 퍼블릭 키 우리가 키를 2개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했었죠. 그렇죠? 퍼블릭 키는 내가 공개된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고, 그 다음에 해석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. 얘는 2개의 키가 어시메트릭하게 서로 다른 키가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메시지에 대한 뭔가 이 인테그리티,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결함이 없이 잘 수신했다.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FTP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MD5 이런 거가 있었다고 했죠.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버전 5인데 FTP 서버에서 내가 특정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다운로드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항상 메시지 패싱이 있어요. 내가 1GB 받았으면 원래 거랑 동일하다는 걸 검증을 해야 돼요. 여러분 숙제할 때도 원래 1GB 파일하고 내가 수신한 1GB 파일 이 똑같다라는 거 검증을 해야 되죠. 여러분들 했습니까? 어떻게 했어요? 네, MD5 같은 걸 쓰는 게 그런 인티그리티 체크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수신된 게 원래 거랑 똑같다라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써야 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. 이미 뭔가 이렇게 FTP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FTP 서버에도 보면 그게 MD5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해싱을 가지고 쓰면 메시지를 내가 비트 단위로 1GB면 일일이 다 비교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.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해싱을 쓰면 그 중에 이렇게 해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값을
일부 값으로 매핑하는 거죠. 그죠? 모듈로 2라는 연산을 하면 0 또는 1로 매핑하는 거죠. 그렇게 매핑을 해서 얘가 원래 거랑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내는 쪽 계산해서 제공하고 받는 쪽 다시 계산해서 비교를 해서 똑같으면 오케이. 일일이 여기 검사를 해서 오케이가 된다는 게 메시지가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해싱을 쓰는 해싱 종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MD5 쓰고 SHA1이라는 거 쓰고 이런 내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그 SHA-1이라는 해시 알고리즘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. 그다음 인증이라는 건 우리가 이 ID 패스워드는 엔티티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고 메시지에 대한 인증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. 여기 보면 메시지 authentication code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보면 전체 문서에서 우리가 일부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. 이 메시지가 특정 사용자로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진 문서다라는 걸 이런 인증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이 해싱을 써서 동일하게 굉장히 긴 문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인크립션, 암호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해싱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메시지만 만들어내므로써 우리가 인증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만듭니다. 일단 인증 자체를 우리가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가 그 디지털 시그니처, 전자성명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고 숙제를 제출을 합니다. 이런 숙제를 제출을 할 때 이건 내가 한 겁니다. 내가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. 라고 사실은 사인을 해야 되죠. 사인을 하고 제출하는 겁니다.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게 핸드라이팅 하는 시그니처가 되는 거고 전자적으로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. 우리가 아직 안 쓰는데 그런 디지털 시그니처.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 뭘 합니까? 공인인증 써가지고 하죠. 인터넷 뱅킹, 쇼핑, 보험 등등. 그것도 여기 다 이 시그니처에 포함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키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키가 시메트릭하게 두 가지를 퍼블릭 키, 프라이빗 키 두 가지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거고 자, 기본적으로 그 퍼블릭 키는 자,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낼 때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서 받는 사람이 프라이빗 키로 이 키로 해독을 하는 과정이고 이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문서를 만들었다 라고 사인하는 거는 이 사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똑같은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서명을 복제하는 거죠. 그죠? 그 서명 자체가 프라이빗 키에 나만이 쓸 수 있는 서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키가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키. 여러분들이 사인하잖아요. 여기 사인 있죠? 그게 프라이빗 키가 되는 겁니다. 그건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키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해독을 하는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의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를 가지고 해독을 합니다. 퍼블릭 키라는 건 누구나 다 액세스가 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퍼블릭 키가 몇 번이다라고 하면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 인크립션 데이터를 가지고 해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인한 문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죠. 여러분이 사인하면 뭐 이렇게 사인해서 보내주면 이건 이 사람 사인이고 도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 서명이랑 동일한 개념인데 키가 전자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프라이빗 키라는 게 여러분들 사인 되는 거고 그 사인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키, 퍼블릭 키가 여기에 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메시지 전체가 아니고 해싱을 써가지고 다시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사인을 합니다.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우리가 사인할 때 전자서명을 일부 해싱을 통해서 일부를 가지고 하고 결과적으로 비교를 합니다. 당연히 이 결과가 지금 맞은가 같습니다.
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너처를 통하면 메시지는 인증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